2024학년도 정시모집 의학계열 지원전략 심화편 강의를 맡은 저는 교사 최승우입니다. 기본편에 이어서 심화편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실제점 최상위권 학생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 올해 수능 실제점 분석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만점,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2023학년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130점에 비하면 16점이 더 높아졌고요. 네, 이 최고점 비율을 맞은 학생이 64명에 불과한 거죠. 국어가 어려웠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표준점수라는 건 시험이 어려우면 높게 나오는 점수 체계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2023학년도에 145점에서 148점으로 3점이 증가했습니다. 수학도 좀 더 어려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표준점 최고점 맞은 학생들은 612명입니다. 934명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영어는 7.83% 1등급 비율이 34,830명, 2023학년도에 그랬는데요. 2024학년도에는 4.71%로 3.12%가 줄었죠. 영어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 비율이 34,830명에서 28,843명으로 많이 줄었죠. 국어, 수학, 영어만 따져보면 확실히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은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변별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될 수 있는 거죠. 시험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점수 간의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벌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시험에서 성적이 높았던 학생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의학계열 학생들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변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국어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의학계열을 쓰는 학생들이 1, 2등급 수준의 학생들일 텐데요. 1등급 컷과 최고점이 올해 지난해 8점 차이에서 17점으로 9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점수의 어떤 급간, 그죠? 변별력의 급간 차이가 9칸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변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2등급은 급간이 3에서 7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변별이 될 수 있는 의학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확보했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 비해서 변별이 됐다는 것이죠. 수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점 정도의 그 최고점과 1등급 컷의 차이를 보였다면 올해는 15점으로 3단계 정도의 급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3단계 정도 급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이죠. 2등급은 이제 그 점수 때는 크게 변동이 없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열을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대인 1등급에서는 급간 차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의학계열 전형별 선발 인원을 보시면 의대가 1144명, 치대가 266명, 한의대가 235명, 수의대가 175명, 약대가 738명, 총 2,558명을 이 의학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 약대, 이 5개 계열 의학계열 학생들은 2,558명을 2024학년도에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전형별 선발 인원을 보시면 의대는 37.93%, 치대는 42.15%, 한의대는 32.41%, 수의대는 35.21%, 약대는 42.29%, 총 한 정시 모집에서 평균적으로 한 38.67% 정도를 수시가 아닌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이 비율은 일반적인 학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의학계열은 정시 모집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의학계열은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의학과 가군의 조선대가 있는데요. 한 과목을 탐구를 반영합니다. 치대도 조선대 가군이고요. 동신대 가군에 있습니다. 가군의 동신대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한의대고요. 약대, 조선대가 가군에서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고요. 수의대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탐구 한 과목을 망친 학생들은 조선대, 동신대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서울대 수시의학계열을 보면 지역균형에서 의예과 39명, 약학계열 11명, 수의대 4명을 선발했는데 일반 전형에서는 의예과가 50명, 치대가 25명, 약대가 29명, 수의대가 19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대 인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적어 갖고 왔고요. 그렇다면 정시는 어떨까요? 우리의 관심사인 정시는 지역균형 전형, 고등학교별 졸업생도 상관없습니다. 추천 인원이 2명인데요. 의대 10명, 치대 10명, 약대 10명. 그죠? 총 30명을 선발하는데 이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은 교과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열에 맞는 과목 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학결에 맞는 학생부가 갖춰져 있다면 지원해 보는 게 좋죠. 일반 전형 의예과 29명, 치대 10명, 약대 10명, 수의대 15명. 아시다시피 한의대는 서울대가 선발 인원이 없죠. 그래서 94명을 정시의학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1+ 과탐 1+2 조합을 하는 학생한테 3점의 가산을 하고요. 2+ 과탐 2+2를 선택하는 학생한테 5점을 가산을 하기 때문에 2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한테는 매우 유리한 대학이죠. 서울대는 탐구 과목을 변환하지 않고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 본인이 맞았던 과목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특히 2 과목이 높게 나왔다면 매우 유리한 형국입니다. 과탐 1, 2의 표준 점수 변화 2년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 2024. 오늘은 이제 수능, 2023 수능과 2024 수능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죠. 물리학 1을 비롯해서 원 과목 4개를 제가 파란색으로 최고점을 표시해 봤고요. 그다음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좀 빨간색을 표시를 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그 최고점 2023학년도 걸 보시면 원 과목 4과목이 이렇게 표준 점수가 나왔는데 올해는 좀 떨어졌어요. 물리학 1은 1점, 화학 1은 6점, 생명과학 1은 3점, 지구과학 1은 5점 정도가 최고점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물리학 2가 71, 화학 2가 73, 생명과학 71, 지구과학 2가 67인데요. 이거는 최고점을 올해 거하고 2023을 비교를 해보면 3점 정도가 물리학은 최고점이 더 높아졌고 화학2는 7점 정도가 높아졌으며 생명과학2는 2점, 지구과학2는 5점 정도가 표준점 최고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2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과탐의 2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매우 유리한 형국이죠. 그래서 과탐 2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 학생들은 매우 유리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올해는 과탐 2 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탐구 2 가산점 부여대학을 한번 살펴보면 가톨릭 관동대는 이제 다군에 선발하는데요. 화학 2, 생명과학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2개 과목 평균 100분의 7%를 가산해 주고요. 경상국립대, 진주에 있는 국립대인데요. 과탐 1, 2 또는 과탐 2 두 과목 응시자는 10% 가산해 줍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과탐 2의 5% 가산, 동국대 경주 즉 YG 캠퍼스는 과탐 2의 5% 가산을 해주고요. 서울대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1+2로 한 애들은 3점, 2+2로 한 애들은 5점의 가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들 참고하시고요. 한양대는 과탐 2 가산점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학탐구 2 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의학계열은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의학계열에도 정시에 면접이 있는 것이죠. 간호대학도 한번 살펴보면 간호대학이 고려대는 정시 인적성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는 정시 모집 약학과 면접이 경쟁이 굉장히 셌었는데 면접 폐지했고요. 연세대 정시 모집에 1단계 2.5배수에서 수능 910에 2단계 수능 910 면접 100으로 해서 제시문 기반 면접 및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인적성 면접은 정시 모집에서 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윤리의식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요. 그래서 학생 의사소통 능력, 어떤 공감 능력, 직업윤리, 그 다음에 어떤 개인윤리, 사회윤리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걸 보면 서울대, 성대, 가톨릭대, 울산대, 고려대, 인제대, 가톨릭, 관동대, 그 다음에 경북대가 신설되는데요. 이건 패스페일입니다. 합불에는 패스
합불의 패스페일로만 당락을 결정하는 거고요. 아주대하고 연세대는 실질적인 점수로 반영합니다. 아주대는 수능 95%, 면접 5%고요. 연세대는 1단계 2.5배에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9.9%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면접이 정시 모집에도 있다. 정시에 면접이 있다는 게 독특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 올해 고려대 의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고려대가 수능 위주 전형에 교과 우수 전형을 440명을 모집합니다. 수능 80 학생부 교과, 이 반영 교과는 전 과목이고요. 교과 정량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서 의과대학, 의대를 12명을 선발해서 이게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교과 성적이 전 과목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만 좋다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의대의 가장 핫 이슈는 고려대학교 교과 우수 전형에 12명 선발하는 이 전형이 매우 좀 핫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수능 활용 지표를 보면 의대는 대부분 표준 점수를 보죠. 서울대는 표준 점수를 보는데요. 탐구를 변환 표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맞은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보정하는 거를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서울대는 표준 점수만 봅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100분위를 보는 대학, 의대는 100분위 보는 대학이 이제 수도권에 많지 않습니다.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가 있고요. 지방에는 제주대, 강원대, 순천향대, 영남대, 을지대, 건양대, 계명대, 가톨릭 관동대, 조선대, 동도 YG 캠퍼스가 10개교, 그러니까 수도권까지 합쳐 총 11개교가 100분위를 반영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점수 반영의 유불리, 100분위 반영의 유불리는 점수 차이가 확실히 전국 석차가 누적 100분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는 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다 산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임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대는요, 100분위를 보는 대학이 강릉, 원주대, 조선대가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치대 이제 대학 수가 많지가 않아서 100분위 보는 데는 강릉, 원주대, 조선대 2개 대학입니다. 한의대 100분위 보는 대학, 의치한수 약은 대부분 표준 점수를 보기 때문에 100분위 보는 대학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가천대 캠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대구 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와이즈, 동신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총 7개. 토탈 8개 교가 수능 점수 활용 지표를 100분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의대를 100분위를 보는 대학만 보시고 나중에 화면 보시면서 그 표준 점수, 그다음에 탐구 변표 보는 대학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100분위 보는 대학이 적기 때문에 그 대학만 좀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수의대는 강원대, 제주대 2개 대학이 수능 활용 지표를 100분위를 사용합니다. 약대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100분위 보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가천대, 덕성여대, 동덕역대, 삼육대가 100분위를 반영하는 거고요. 지방은 강원대, 제주대, 계명대, 목포대, 순천대, 영남대, 우석대, 조선대 토탈 12개 교가 약대는 100분위를 본다.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살펴보셔야죠. 수능이라는 건 본인의 궁합에 가장 잘 맞는 대학을 넣어야 돼요.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느 대학이 높은지, 가산점이 있는 건지,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건지, 서울대처럼 변환 표준 점수를 안 쓰는 건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했지만 과탐2가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탐구를 100분위를 통해서 일렬로 세워서 보정해주는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고 그냥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의학계열 학생들은 올해 과탐2의 표준 점수가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100분위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 얼추 가늠은 할 수 있는데 경희대가 모든 의학계열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의대만 없죠. 그래서 건대, 수의대만 잠깐 빌려왔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학생들의 100분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경희대 의대 98.5, 하위 70% 성적입니다. 치대 97%, 한의대 96.2%, 한의대 인문은 또 95.7, 약대는 94.8, 수의대는 96.7 정도 2022학년도에 이런 형태를 보였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의 성적대 애들이 지원 풀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어디가 입결을 보고 뭐 학부모님들이나 교사, 학생들이 지원을 할 텐데요. 의예과 하위 70% 컷 어디가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을 이 개념을 보시면 보시면 앞에로 다시 넘어가면 2022학년도에 평균 한 98% 정도, 그러니까 하위 70% 컷이 98% 정도, 2023학년도에는 98.1%로 좀 더 성적이 올랐죠. 노란색은 탐구를 하나 보거나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밑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위 70%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상위 2% 정도의 성적대를 보이고 대부분 미적분 기하, 과탐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미적분 기하 수학은 그 다음에 과탐이 지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당연히 수학하고 과학 비중이 높은 대학일 수밖에 없어요. 의예과는. 자, 그 다음 치대 들어가겠습니다. 2022학년도에 96.8%였다면 2023학년도에 97.3%. 제가 왜 평균을 강조해서 말하냐면 매년 성적이 이렇게 의학계열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노란색은 탐구 하나 보는 조선대, 단대 천하는 과탐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일렬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따로 빼놓은 겁니다. 매우 높죠. 치대도. 자, 그 다음에 한의대. 한의대도 경희대가 서울, 가천대가 경기도에 있어서 수도권 학생들도 한의대 선택폭은 좁죠. 한의대는 잘 아시다시피 인문계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꼭 보시고요. 자, 탐구 하나만 보는 대학이거나 수학이나 과학에 가산점 주는 데는 밑으로 뺐는데요. 2022학년도에 96%라면 2023학년도에 97.2%로 한의대도 역시 매년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 하위 70%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학 미적분 기하, 과탐 지정하는 대학이 많다. 대부분 의학계열은 조선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조선대나 동신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탐구 두 과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의대, 지방 국립대가 많죠. 서울은 이제 서울대, 건대가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인데요. 2022학년도에 95.4%를 보였다면 2023학년도엔 96.1. 지난해에도 역시 수의대도 점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강원대 경상국립대, 지방 거점 국립대인데 수학이나 과탐에 가산점이 있어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평균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때 참고하라고 보여드리는 거지 이 성적을 가지고 정확히 입시 상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지원 가능 여부는 꼼꼼하게 대학별 환산 점수나 가산점, 영역별 반영비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약대 70%, 약대는 37개나 대학에 있어서 좀 표가 잘 작게 보이는데요. 95.5에서 96.3으로 늘어났고요. 탐구 하나 보는 대학, 예전엔 대구카톨릭대가 하나 봤기 때문에 대구카톨릭대도 밑으로 쳐져 있고요. 약대도 95.5에서 96.3으로 많이 늘었죠. 그래서 약대는 또 독특하게 이화여대 같이 인문계열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약대도 있다. 그 다음에 한의대도 인문계열이 지원 가능하고 원대, 치대를 비롯해서 치대도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배치 참고표들 지금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는 배치 참고표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의대는 올해 표준 점수 기준으로 420점 정도, 치대는 한 415점 정도. 평균적으로 평균입니다. 평균. 토탈 평균 한번 내보면 약대는 한 405점 정도, 한의대는 한 410점 정도로 이제 약대는 이제 여대가 이제 4개 대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평균이 좀 떨어지는데요. 의대가 한 420, 치대가 한 415, 약대가 405, 한의대가 410점 정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표준 점수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배치를 대부분 입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를 기점으로 의대는 뭐 그 지방대학 이렇게 쭉 레인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본인이 지원 가능한 여부를 꼼꼼히 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기점으로 또 밑에 대학까지 의외로 같은 한의대라도 경희대하고 세명대 점수 차이가 좀 더 있으니까 본인의 점수에 맞는 대학을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예과 모집 시기를 보시면 이제 가군에 이제 서울대와 같은 군에 있을 수 없는 대학들 있죠. 명문대지만 가톨릭대, 예를 들면 고대, 성균관대, 연대, 그다음에 한양대, 가천대 이런 데에 가군에 형성되어 있고요.
나군에 이제 서울대를 39명을 기점으로 정시에 경희대 44명, 그다음에 이화여대 인문 8명, 자연계 55명. 그죠? 이화여대 인문은 올해 수학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 조금 이따 살펴드릴게요. 중앙대 45명, 아주대 10명. 아주대가 나군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가군, 나군, 군별 형성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한번 살펴봤고요. 지방 한번 볼까요? 가톨릭 관동대 변수가 올해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나군에서 다군으로 가톨릭 관동대가 옮겼기 때문에 지난해 가톨릭 관동대의 입결 점수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참고만 해야지. 그래서 이 가톨릭 관동대가 군을 변동했기 때문에 지난해 입결을 맹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군의 강원대, 건양대, 충남대 가군에 있고요. 연대 미래 원주에 있죠. 나군에 21명, 한림대 춘천에 37명, 을지대 15명, 건대 글로컬 충주에 있죠. 14명, 충북대 28명. 그다음에 다군의 단대 천안 25명, 순천향대 28명. 이렇게 군별 배치 꼼꼼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대의 나군으로의 변동이 매우 주목됩니다. 가군에 있었던 그 거점 국립대, 전북의 전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죠. 그래서 지난해 입결을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군이 변동될 때는 상당히 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북대 군 변동이 상당히 독특하다. 그다음에 다군의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 동국대 와이즈, 뭐 이런 대학들, 고신대 이런 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대 보시죠. 치대 같은 경우는 부산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군을 변동했다는 거. 이게 매우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대는 가군의 연세대학교가 있고요. 전남대, 조선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대 있고요. 나군의 경희대, 서울대. 이게 보통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풀이 보통 연세 지원하고 서울대 지원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다군의 강릉 원주대 이런 패턴으로 이제 보통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군 대학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대는 부산대 군 변동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의대도 서울, 경기, 경희대, 가천대만 있고요. 예, 다군에 이제 상지대가 있고 동국대 와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군 패턴 잘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한의대 좀 더 보면 한의대는 이 주목해야 될 게 인문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희대, 뭐 가천대, 뭐 상지대 다 인문 자연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의학 계열 중에서 이렇게 인문 자연이 이제 통합으로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한의대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의대 보겠습니다. 수의대도 보면 가군의 건대, 그 다음에 서울대 나군, 그 다음에 제주대 다군. 보통 이렇게 수의대만 지원하는 애들은 보통 이런 패턴이에요. 건대, 서울대, 제주대 뭐 이렇게 패턴을 하고 있고요. 수의대도 뭐 대학이 많지가 않아서 지방 거점 국립대 위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다군의 제주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약대가요. 삼육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이동했고요. 아주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 변동한 게 매우 큰 변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군 변동한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니까 지난해 입결을 참고만 해야지 그걸 보고 그냥 지원하면 안 되고요. 이대 약대 한번 볼까요? 예, 이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나군에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살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화여대 약학과, 그러니까 미래산업약학과에서 자연계 20명을 선발하고 이대 약학과에서 70명을 이렇게 분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보시면 이제 가나다군 보시면 강원대, 뭐 고대세종, 단대천안, 충북대 약학제약인데요. 약학제약 둘 다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이제 조금 배우는 게 약간 제약이 좀 더 이제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거죠. 예, 연구 쪽으로 둘 다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충남대가 나군에 있네요. 예, 지방 더 마무리 해볼까요? 그래서 가나다군 형성이 돼 있고요. 그 계명대도 약대 제약 학과가 이제 분리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학 계열은 군별 패턴,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보통 일반적인 지원 패턴이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일부 바뀔 수도 있지만 패턴이 큰 차이는 없어요.
색깔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군별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군별 패턴을 좀 살펴보시고 성적대의 지원 패턴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대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지난해 합격했던 학생들 또는 불합격한 학생들의 지원 패턴을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알 수가 있어요. 405점 맞은 학생이 뭐 썼다. 그럼 그 학생이 어느 가나다구나 어디를 지원했는지 그 지원 패턴이 보입니다. 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예과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예, 가군의 뭐 주요 대학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역 인재까지, 지역이라고 써 있는 건 지역 인재입니다. 가로 안에 마이너스 5는 지난해보다 숫자가 줄었다는 거고요. 플러스 돼 있는 건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는 14명이 왜 증가했을까요? 교과 전형이 생겼기 때문에, 교과 우사가 생겼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대나 뭐 이런 대학들, 중앙대 같은 경우는 5명이 감소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가군에 16개의 대학을 선발해서 484명을 선발하네요. 나군이 전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전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게 주요 포인트고요. 그래서 나군이 가군보다 늘었어요. 498명으로 늘었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군, 가톨릭 관동대가 나에서 다군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다군이 가톨릭 관동대, 계명, 고신, 단대, 천안, 대구 가톨릭대, 동국대, 와이즈, 순천향대, 인하대 이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가군은 16개 대학 484명, 나군은 의대가 15개 대학 498명, 가군보다 나군이 더 높아진 게 좀 눈에 띄네요. 다군은 8개 대학으로 제일 인원이 적어요. 162명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정시 지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100분위로 보면 296.5가 합격하고 296이 떨어지고, 이건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시면 296이 됐는데 295.5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296 중에 붙은 애가 있고 떨어진 애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점수인데 이거는 영역별 반영 비율, 뭐 변환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가산점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 학생이 점수는 같지만 반영 비율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정시 모집이라는 건 그냥 단순 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 싸움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순천대학교 걸 보면 수학, 과탐, 국어 또는 영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몰리죠. 둘 중에 하나를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일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는 충원 합격이 많지 않아요. 안 빠져나가죠. 경쟁률도 높고요. 2023학년도에 지난해 46대 1이고 충원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영역별 반영 비율을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사실 정시 모집은 영역별 반영 비율의 노름이고 싸움이다. 경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포대도 보면 국어 또는 과탐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올해.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를 못 보는 과목을 버릴 수 있다. 2022학년도에 충원이 2명에 불과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충원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무지 세고 무척 세고 충원 합격은 적다. 왜? 한 과목을 부진하게 맞은 학생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죠. 그걸 기억하시고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가군 상담한 사례를 보면 이 학생이 언어와 매체에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요. 그죠? 생명과학 원도 망쳤어요. 2023학년도에 이 학생이 맞은 점수를 보면 근데 미적분이 1이고요. 지구과학원이 1이에요. 영어도 1이고. 목포대 최적합이 된 거죠. 그래서 목포대 약학과 최초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4를 평균 등급을 내면 이 약대를 갈 수가 없지만 영역별 반영 비율 싸움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상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하대 다군인데요. 가나다군의 특성도 잘 살피면 좋아요. 최초 경쟁률이 25대 1, 정시는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정시 모집은 대부분 5대 1 미만인데 그런데 추가 합격자까지 고려한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 2.39대 1에 불과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최초와 추가 합격자 고려 경쟁이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 최초 모집 인원이 9명이고 추가 합격 인원이 86명이면 96명이잖아요. 227명이 지원했고 추가 합격까지 하면 95를 나누면 실질 경쟁이 2.39에 불과하죠. 그래서 다군의 추가 합격이 많은 이유가 그래요.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군의 추가 합격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초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2020을 대학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997.3인데요. 최종 등록자는 986점, 최종 등록자 평균은요 988.39, 49, 최저는 986.53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최종 등록자의 평균 정도 성적을 좀 꼼꼼히 보시면 의외로 자기 점수보다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지원을 잘한 사례로 보여져요. 최초 합격자 평균 보고 지원하면 좀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집군별 특징, 다군의 추가 합격이 많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지원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서울대부터 조금 텍스트로 잠깐 살펴보면 서울대는 나군의 지역균형 10명, 일반전형 29명을 선발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교과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교과 평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은 고등학교별 추천이 2명입니다. 예, 졸업생도 되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지역균형 10명, 일반전형 29명. 그래서 본인이 교과 평가 같은 게 잘 돼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 이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면 좀 지원이 서울대는 정시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만 갖고 뽑는 전형은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적성 면접 본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세대는 가군에 일반 전형 47명을 선발해요. 그래서 일반 전형 47명 뽑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있어요. 1단계 성적을 1단계 2.5배에서 뽑아서 수능 910점, 그 다음에 그 1단계 성적 안고 면접평가를 합치거든요. 패스페일이 아니라 실제 점수를 합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을 진행해요. 면접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원이 평가하며 재심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 능력 평가하는 거죠. 이 면접의 변수, 연세대는 면접 변수도 있습니다. 연세대, 아주대는 면접 변수가 있어요. 패스페일 대학은 쉽게 애들이 당연히 특별한 문제 쓰면 패스가 되는데 연세대, 아주대는 실질 반영 비율이 있다는 것이죠. 고려대 가장 큰 변수는 교과 우수 전형으로 올해 새롭게 12명을 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내신 성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성적 20%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고려대도 적성 인성 면접이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성균관대는 인적성 면접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영어는 등급을 활용한 성균관대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이제 탐구만 보통 100분위 1을 가지고 변환을 하잖아요. 근데 성균관대는 올해 최초로 영어 등급까지 좀 운이 없어서 영어 1등급 비율이 올해는 이제 뭐 4%이기 때문에 영어 1등급 맞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보정이 되는 거죠. 성균관대 의도입니다. 그게. 인적성 면접 있네요. 가톨릭대 인적성 면접 패스페일로 이제 37명 가군에 선발해요. 국어 수학 영역별 표준 점수, 영어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 탐구 변환 표준 점수 반영합니다. 경북대가 인적성 면접이 신설됐어요. 인적성 면접이 신설됐다는 게 우리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요. 울산대도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인적성 면접으로 가군에서 10명을 씁니다. 10명을 선발합니다. 탐구는 지난해 변환 표준 점수를 받다가 올해는 그냥 단순 표준 점수, 변환하지 않고 표준 점수, 나온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 울산대 지원하는 학생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탐구가 변환 표준 점수에서 표준 점수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양대는 과탐2의 가산점이 폐지된 것이 핫 이슈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제대학교 패스페일 면접이 있다는 거, 인적성 면접이 있다는 것이죠.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면접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 지난해보다 5명 감소했어요. 일반 전형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 45명을 지금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 일반적인 패턴이 이래요. 국어 수학이 표준 점수, 영어 한국사가 등급별 가산점, 탐구 변환 표준 점수 이런 패턴입니다. 경희대 나군에서 44명이나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예과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고 국어 수학 표준 점수, 영어 한국사 등급에 따른 자체 변환 점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수능 전형 인문 8명, 자연 55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인문계 수학 반영 비율이 25%, 30%로 높였습니다.
반면 인문계열 탐구는 25에서 20%, 5% 감소했죠.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학 반영 비율이 늘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대 면접이 패스페일이 아니라 실질 반영을 한다. 그래서 연세대와 아주는 면접에 영향력이 있는 대학이다.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아주대는 면접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군에서 10명 선발하고요. 인하대 전통적으로 다군의 대표 주자입니다. 16명을 선발합니다. 전북대는 지금 29명을 선발하는데요. 나군에서 이제 선발한다는 게 매우 독특합니다. 가군에 있다가 올해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이 변동해가지고요. 전북대학교가 옮김으로 인해서 이 선발 규모가 드디어 가군보다 의학계열 선발이 이제 의대 선발이 나군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집군이 나군에서 다군으로 모집군이 이동했다는 거, 인적성 면접이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탐2에 100분이 7% 가산하는 거, 이것도 과탐2를 선택하는 학생들한테는 매우 유리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의대 볼게요. 서울대는 의대, 치대, 약대 10명씩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이에요. 2명 선발하고요. 졸업생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대 교과우수 전형 내신 성적이 들어간다는 기억하시고요. 강조했습니다. 모집군이 가톨릭 관동대 나에서 다, 전북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동된 거 기억하시고요. 수능 활용 지표가 충남대가 탐구 변환 표준 점수로 건대 글로콜이 100분위 표준 점수로 바뀐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 영어 반영 점수가 등급을 활용해서 변환 표준 점수 한다는 거, 이 전환 표준 점수 표가 발표됐어요, 이미. 치대 정리할까요? 부산대 가에서 나군으로 간 거 기억하시고요. 영어 등급이 단대 80에서 90으로 변동됐고요. 서울대 과탐2 선택자에게 가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조선대 과탐 한 과목 반영한다는 거, 서울대 정시 지역균형 10명, 일반적 10명 있네요. 한의대 볼까요? 가산점이요. 가천대 수학이 이제 기하 미적분 과탐 2과목 평균이 우수한 순으로 5%, 3% 주던 거를 올해부터 수학, 기하, 미적분 3%, 과학 2과목 평균 3%로 반영 가산점 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학교도 있어요. 대전대는 이제 수학, 기하, 미적분 안에 3점, 과탐 한 과목당 1.5점, 2과목은 3점이 가산됩니다. 가산점 폐지되는 대학도 있어요. 동신대 수학, 기하, 미적분 선택하면서 5% 가산점 폐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신대 가군의 탐구 한 과목 반영되는 거, 한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남에 있는 동신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 대구, 한의대를 비롯해서 이런 대학들은 인문자연 분할 모집을 한다. 인문계 학생들도 의학계열 갈 수 있는 기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의대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충남대가 변환 표준 점수로 바뀌었고요. 수능 반영 방법이 건대가 수학이 30에서 35로 높아졌네요. 그 다음에 논술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논술전 끝났으니까 가산점이 경상국립대가 기하 미적분 10%, 1+1이 5%, 과탐 1+2 또는 2+2가 10%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가 2023학년도에 이건 이동이 됐고요. 경북대가 이제 변동된 게 2023학년도에 큰 변수였는데 2024학년도엔 경북대가 나군에서 12명을 선발합니다.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약대 보시겠습니다. 3.6대 아주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게 가장 큰 변수죠. 그래서 그 2023학년도 입결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천대 국어 또는 영어 선택입니다. 목포대는 국어 또는 영어 선택, 과탐 1개가 아니라 과탐 2개로 바뀌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일부 영역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순천대, 목포대는 약대 지원하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조선대 과탐 한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정시 10명, 10명, 정시에 지균 10명, 일반 10명 뽑는 것도 기억하시면 지역균형은 학교장 지원 2명 선발합니다. 의학계열 좀 살펴봤습니다. 심화편에서 좀 더 점수 숫자가 많이 들어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제점 점수에 맞게 본인의 어떤 영역별 반영 비율, 그다음에 100분위를 반영하는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그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도 살피고 가산점도 살피면서 토탈에서 합산 점수를 가지고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담임선생님들과 꼭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가 변별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변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은 좀 더 지난해보다는 좀 수월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